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김인한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일본에선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을 했죠. 관련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네, 키워드는 금여구역이군요.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인 것과 좀 관련이 있나 봐요. 과연 뭘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뭘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인기 스포츠 스모. 1년에 6번 정기대회가 열릴 때면 객석은 만석을 이루는데요. 스모.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올해의 마지막 대회. 우승자에겐 총리가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시상식에 참여했었군요. 네, 몇 년 전 스모 대회에서 벌어진 응급 상황. 네. 객석에 있던 여성 간호사가 급히 조치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죠? 바로 저 모래판이 금여구역이기 때문인데요. 여성 시장의 경우엔 따로 단상이 마련됐습니다. 과연 다카이치 총리가 스모의 금기를 깰 수 있을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효가 금여구역이네요. 그러니까 저 모래판 위에 여성은 못 올라가는군요. 네, 저도 스모 경기를 가끔 보는데 스모가 네. 원래 풍요를 기원하는 그 의식에서 비롯됐답니다. 네. 그래서 시합 전에 선수들이 몸에 소금을 뿌리고 또 경기 전날엔 도요 중앙에 구멍을 파서 쌀과 소금, 술 같은 제수를 묻고 네. 무탈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제를 올립니다. 예. 그런 신성한 장소에 여성이 올라가는 건 불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분명히 여자 스모 경기도 봤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996년부터 여자 스모 경기가 열리고 있고 연맹도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스모협회와는 별개로 운영돼서 프로 경기나 스포츠 전용 경기장인 국기원에선 경기를 할 수 없고요. 체육관이나 다른 외부 경기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여자들은 고깃배를 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을 탄다라는 그런 건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성평등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146개의 국가 중에서 118위 최하위권인데요. 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본의 그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그 입산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SNS를 중심으로 쿠투 운동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쿠투 운동이 뭔가요? 네, 구두를 뜻하는 일본어 이제 쿠츠와 미투의 합성어인데요. 예. 당시만 해도 일본의 그 직장 문화에서는 여성은 하이힐을 신어야 하고 안경을 쓰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게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없애자 했던 것인데 당시에 후생 노동성 장관이 사회 통념상 업무에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됐었죠. 오래 씻고 있으면 발이 아픈데 말입니다. 참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가 나온 것 자체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렇다면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는 도효 위에서 시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여론이 좋고 인기가 많아서 또 찬성 목소리가 많긴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오건영 팀장님이 준비하셨죠? 네,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 로마에서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키워드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는군요. 공든탑이 무너졌다입니다. 뭐가 무슨 일일지 무너졌길래? 함께 보시죠. 네. 지난 3일 오전 로마에서 13세기 중세 유적 콘티탑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탑이 무너졌네요. 네, 이게 유서 깊은 유적인데요. 참 아쉽죠. 아유, 세상에. 탑 안에는 보건공사 중이던 현장 인부 4명이 고립됐는데요. 네네. 11시간 넘게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결국 인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네, 최근 몇 년 사이 이탈리아에선 문화유적들의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건물 붕괴, 낙하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겁니다. 콘티탑 사고 후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참사를 두고 조롱글을 올렸다. 이제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 귀한 문화 유적이 무너진 곳인데 왜 러시아는 저렇게 조롱성의 글을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참 러시아가 낱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이탈리아가
전쟁 3년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금액이 약 한화로 4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큰 돈이죠. 이탈리아 한 해 국가 예산에 비하면 이게 1%가 채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 때문에 보수공사에 영향을 줬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아직 정확한 붕괴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력한 원인 중 하나가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이요? 예, 저도 좀 의외인데요. 이 그 콘티탑처럼 오래된 건축물은요. 보통 성면이나 목재, 벽돌 같은 게 주재료인데요. 네. 이 그 틈 사이로 식물 뿌리가 이렇게 파고들어서 건축물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거의 20년간 로마 곳곳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연장 공사가 있다고 하죠. 지하를 파니까. 네, 공사 초부터 예. 콜로세움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내부 경고가 나왔던 터라 이번 콘티탑도 공사로 지반이 약해진 탓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 문화유산 6곳 중 한 곳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남미 페루에는 찬찬이라고 하는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잉카 제국 전에 있던 왕국의 도시인데 이곳이 건조한 사막지대라서 전체가 진흙으로 지어져 있어요. 아,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예, 그래서 콘티탑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내구성이 약해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기후 변화가 문화유산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참 보존하는 방식의 다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